나무에 가만히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으면 그 나무가 이렇게 잘 자라는 모습은 보이죠. 잘 자라는 모습은 보이지만 그 나무들이 전체를 구성하고 있을 때 어떤 모습인가를 보려면 숲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것처럼 저희들이 공부를 할 때도 오늘 이제 상실기주의 조행이라는 항목을 저희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거를 왜 공부를 하지? 상실기주의 조행? 이게 뭐지? 원불교에서는 뭐 이런 걸 다 가르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네, 이것을 가르치는 본래 우리가 원래의 목적들을 저희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아, 이것을 또 빼놓고 갈 수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질 거예요. 우리 이제 해지교님이 강연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세세한 부분들을 잘 설명을 해주셔서 사실은 오늘 제가 할 얘기가 많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준비한 대로 좀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저희들이 일원상 서문 끝부분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일원의 체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하고, 또 위력을 얻도록까지 위력을 얻자라고 또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 위력을 얻고 일원의 체성에 합한다라는 말이 뭘까? 일원의 체성에 합하자라는 말이 뭘까? 그것을 그럼 그 일원의 위력을 얻는 방법은 무엇이고 일원의 체성에 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대종사님께서는 두 가지 문으로 말씀을 하세요. 일원의 위력을 얻는 방법, 그리고 일원의 체성에 합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을 얘기를 하세요. 그것이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란 말이죠. 그렇죠? 사실적 도덕의 훈련. 그럼 대종사님께서는 네가 믿던지, 모르는 것이 있으면 네가 믿던지, 아니면 네가 실천을 해라, 그 말씀이신 거예요. 실천을 해서 네가 부처를 이루든지, 아니면 진짜 온통 다 바쳐서 믿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서 이론의 위력을 얻고 이론의 체성에 합해보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뭐 믿는 것이사, 그 방법이사, 그냥 모르는 것을 무조건 알았다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믿어버리면 될 수 있겠지만, 사실적 도덕의 훈련,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분명하게 알아볼 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도덕이라는 것을 표현하실 때 대종사님께서 떳떳하고 은혜를 생산하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적이고 떳떳하고 은혜를 생산하는 길이 뭐였겠냐? 그걸 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라고 얘기를 할 때 대종사님께서는 세 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그것이 뭐냐?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의 방안이다. 그렇게 실천해 나갈 수 있을 때 사실적이고 떳떳하고 은혜를 생산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면 정신수양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이제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정신수양이라는 것은 천지만엽으로 버려가는 이 욕심을 제거하고 온전한 정신을 얻어 자주력을 양성하는 길이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는 정기훈련법 중에 연불과 자선을 얘기를 하셨죠. 저희들이 별것 아닌데 가만히 뭔가를 하나 생각하고 있다면, 저녁을 먹을 때도 저희들이 맛있는 김치찌개를 먹다 보면 된장도 너무 느끼하다고 된장찌개도 생각나고, 또 공부를 하다 보면, 영어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국어 공부를 좀 놓친 것 같아서 수학 공부, 그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제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 가지 생각인데 결국은 내가 이 시간에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로 집중하는 거란 말이에요. 집중. 그 일에 집중해야 돼. 그러니까 그 천지만엽으로 벌어지는 것을 내가 일심을 모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러면 좌선이라는 것은 그 천지만엽으로 벌어졌던 그 일심으로 모은 것마저도 사실은 다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일심으로 모은 것 그거마저도 다 놓을 수 있는 방법이어야 되는데, 그것은 좌선이더라, 선을 하는 거더라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땅에 바탕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곡물도 잘 오른단 말이죠. 봄이 되면 때로는 뭐 콩이 나기도 하고 배추가 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것은 땅이 잘 갈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하나씩 하나씩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왜 나올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자라는 거죠. 세상 이치라는 것은 사리 연구라는 것이 그거예요. 천주의 난측한 이치와 인간의 다단한 일을 미리 연구하였다가 실생활에 다다라 밝게 분석하고 빠르게 판단하여 알도록 합니다. 아무것도 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흙바닥에 이렇게 가만히 보면 심지어는 저희들이 그것을 어떻게 뚫고 나왔을까 싶은 정도로 아스팔트를 뚫고 이렇게 본 이파리가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뭘까? 제 마음속에도 가만히 텅 비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하나가 탁 걸리면 그것이 막 여러 가지로 이렇게 큰 번뇌로 이렇게 자꾸 버려져 간단 말이죠. 일들이. 그럼 그런 일들이 뭘까? 우리가 알아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상 일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나온 잎들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키워갈까? 이런 것을 알아보자라는 거죠. 사리를 연구하자라는 것은. 그럼 작업취사라는 것은 뭔가? 조금 내려보시면 목적에 보면 싫어하는 고해는 피하고 바라는 낙원을 맞아오자는 것이다. 싫어하는 고해는 피하고. 저희 싫어하는 건 정말 싫죠. 하기 싫죠. 그런 것은 이제 피하자. 그런 것은 피하자.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낙원을 맞아오자. 근데 낙원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오죠? 개교의 동기에서 한번 나오죠.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를 인도하자. 인도하려 함이 그 동기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 작업취사의 작업을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안이비설신의 육군을 작용해서 일어나는 것이 작업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눈을 가지고 이렇게 활용을 하지만 때로는 좋은 걸 볼 때도 있고 나쁜 걸 볼 때도 있고, 근데 좋은 것을 볼 때는 좋아요. 근데 싫은 것을 볼 때는 저희들이 싫어요.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그 힘을 기르자라는 거죠. 듣고 싶은 것을 들을 수 있는 힘을 기르자라는 거죠. 때로는 엄마가 잔소리를 해요. 잔소리하는 거 듣기 싫죠. 그렇지만 그것을 은혜로 들을 수 있는 힘을 길러보자라는 것이 대종사님 교법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미운 사람을 보는데도 그 미운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을 기르자라는 것이 취할 것. 저 사람은 그냥 사람일 뿐이야. 그런데 내가 싫어하고 좋아하는 내 마음이 하나가 일어났어. 그것을 알아차려서 그냥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싫다고 안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취사를 하는데 취할 건 취하고 보기 싫으면 또 안 봐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려라. 작업을 하되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려라. 이런 것이 대종사님께서 싫어하는 고해는 피하고 바라는 낙원을 맞이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그동안 정신수양은 영불좌선으로, 사리연구는 경전, 강연, 회화, 의두, 성리, 정기일기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작업취사 과목은 이제 나머지 세 과목이겠죠? 상시일기와 주의, 조행. 상시일기를 기재하는 이유는 빼겠습니다. 기재 목적을 좀 잠깐 보시면 대종사님께서 참 철두철미하신 분인가 봐요. 어느 한순간도 공부를 놓지 않게 하셨어요. 1분 1각도 허송함을 방지시키신 거예요. 나중에 이제 상식용주의상 들어가서 저희들이 6조를 다 공부하고 나면 그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내가 뭔가 이렇게 생각할 거리, 마음에서 올라오는 그것만 뭔가가 잡히면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해라. 너의 어떤 습관이나 업력이나 착심이나 이런 것에 끌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텅 빈 그 자리에서 다시 그것을 봐라. 그 말씀인 거예요.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해라. 그러지 않으면 그것이 자꾸 더 다른 것으로 이렇게 보여진다.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해라. 너희들이 일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을 미리 엄마를 해라. 미리 엄마를 하라고 그러신 거죠. 그 일을 닥쳐서 일을 하다 보면 항상 우리가 전도몽상되는 일들이 있다. 하다 보면 자꾸 그냥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마음 먹었던 대로 안 되는 일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미리미리 엄마를 해라.
또 노는 시간이 있으면 경전법규 연습하기를 주의를 해라. 너희들이 공부를 하다가 그래도 또 노는 시간이 있으면 그래도 너희들이 공부하고자 하는, 너희들이 살아가고자 하는 이 인생에 대해서 세상의 많은 경전들을 보고 읽어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또 하나, 그러다가 너희들이 풀어지지 않는 문제는 또 의두연마를 해라. 그리고 최초일념과 최후일념과 최초일념을 잘 가져라. 석반 후 남는 시간이 있으면 연불, 좌선하기에 주의를 해라.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 하루를 잘 마무리하는데 저희들이 석반 후, 왜 그 대종사님께서 시간까지 딱 정해져 버리셨을까요? 석반 후. 하루에 밥 먹고 나면 그 다음 일은 크게 저희들이 뭘 이렇게 신경 써야 될 일이 대체적으로 보면 없는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보면. 물론 그 시간에 뭐 이제 가족들이 뭐 무슨 일이 있다든가 뭐 그런 일들도 물론 있겠지만, 대체적인 상황들로 봤을 때는 밥을 먹고, 저녁밥을 먹고 나면 대체적으로 한가해져요. 그럼 그 시간에도 뭘 해라? 염불을 해서 내 스스로의 마음을 청정일념으로 다시 돌려라. 근데 그것이 밥 먹기 이전에는 여러 밥을 준비를 해야 되네. 오늘 누가 와서 밥을 먹을 것이네. 여러 가지 그때까지는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생각들을 멈출 수 있는 그 시간에 내 마음을 다시 고요한,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무엇이 없었던 그 고요한 자리로 다시 돌려라. 그래야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또 그 자리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래서 그 시간에는 저희들이 염불과 자선으로 다시 그 청정일념을 돌리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대종사님께서 상시일기를 이 기재시킴은 어느 한순간도 방심하지 말고 정말 철두철미하게 너희들이 공부를 하고 살아라. 마음을 챙기고 살아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상시일기를 또 쓰시게 한 이유는 동정 간의 3대력을 증진을 해라. 일이 있을 때는 동시에 3대력, 상시훈련법에서 이제 나올 겁니다. 저희들이 마음이 막 이렇게 일어날 때는 그 상시응용주의상 그 6조를 통해서 저희들이 마음 공부를 하라. 대신 저희들이 정시가 되는 이 정기훈련법 이 기간에는 정시 3대력을 갖춰라. 근데 그것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기록을 해봐라. 이것이 상시일기. 너희들이 마음이 고요할 때는 어떤 마음들이 이렇게 주로 오고 갔는지,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이것을 기재를 해봐라. 이것이 정시에 쓰여지는 상시일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저희들이 이렇게 생활로 돌아왔을 때는 그 상시일기 쓰지 말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상시 응용을 할 때, 너희들이 늘상 일어나는 그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때는 또 마음이 어땠느냐? 그것을 한번 점검해봐라. 이것을 번수를 기재를 하도록 하신 거죠. 근데 그 번수를 기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시일기를 쓸 때는 인격과 심성의 근본적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저희들이 상시일기를 써야 됩니다. 영생을 구원받는 공부법이다. 확신과 소원 그리고 정성을 가지고 써야 됩니다. 이거 왜 기록하라 그러는 것이지? 세 번째 말씀드리겠지만, 상시일기는 제도상의 의무감으로 작성을 해서는 안 된다. 원불교 교도이기 때문에 하려니까 이래서 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말씀드린 인격의 심성의 근본적 변화를 위해서, 그리고 영생을 구원받는 공부법이라는 이 확신을 가져야 저희들이 이 상시일기를 쓰는 기본적인 마음 자세가 될 것이다. 기재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유무념철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이 나의 마음 공부 노트, 이것이 지금 상시일기장이죠? 네, 이것이 상시일기장인데, 여기에 보면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우리 교무님들이 쓰는 상시일기장이에요. 이 상시일기장하고는 내용이 조금 틀린 부분들이 있어요. 주로 계문을 중심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하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내용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정기일기를 좀 쓰게끔 돼 있고, 그리고 조석심과 좌선과 사경을 이렇게 하는 것을 놨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몇 가지 항목이 더 들어갔죠. 상시응용 주의사항 6조라 그래서 그 6가지 주목들이 들어가는데, 첫 번째 항목이 뭔가요?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그 말씀이 유무념이란 말이죠.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하라. 그러면 그 유무념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보면, 하루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획을 할 때 중요한 일과들이 있을 겁니다. 중요한 일과들. 중요한 일과들을 내가 마음을 한번 챙겨서 했는지 안 했는지,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일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이것을 챙겨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일과를 점검하듯이 유무념을 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하루의 일과를 이제 4구역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죠. 새벽, 아침, 점심, 그러니까 오후 시간이죠. 오후, 그리고 저녁. 새벽에 할 일들을 내가 챙겨서 다 했는지, 오전 중에 할 일을 내가 챙겨서 다 했는지, 오후에 할 일을 다 챙겨서 했는지, 아니면 저녁 시간에 해야 될 일을 다 챙겨서 했는지. 아까 중요한 일만 점검하던 것을 이제는 조금 범위를 더 넓혔습니다. 시간대를 조금 더 넓혔습니다. 아침, 오전, 오후, 저녁. 새벽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새벽, 오전, 오후, 저녁.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하루의 일과를 4단락으로 나눠서 그 시간대에 벌어지는 일들이 원만히 온전한 마음으로 잘 취사를 했는지, 그것을 유무념 체크를 합니다. 세 번째는 무시선의 표준을 둡니다. 저희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는 순간부터 일어나야 돼 말아야 돼, 이런 마음들에 내가 이렇게 끌려가는지 안 끌려가는지, 그리고 그 좌선 시간에 온전한지 안 한지, 심고를 올릴 때 온전한지 안 한지, 심고를 마치고 내가 아침 시간을 어떻게 온전한 마음으로 가지고 가는지 못 가져가는지, 이런 일들을 일일이 하나하나를 다 챙긴, 모든 시간들을 다 챙긴 그 유무념을 해보라는 겁니다. 무시선으로 표준을 잡다가 이제 하루를 놓고 표준을 잡는 거죠. 오늘 하루를 이제 대체적으로 공부가 익숙해지면 내가 항상 온전한 마음이 잘 이렇게 잡히니까 하루 중에 대체적으로 온전한 마음이 떠난 때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렇게 마음을 좀 크게 놓고 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유무념을 잡아서 저희들이 공부를 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상시응용주의사항, 학습 상황입니다. 학습 상황은 상시응용주의사항 2조부터 5조까지 4가지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상시응용주의사항 1조는 아까 이제 유무념 처리로 정리를 했고요. 미리 준비하는 공부는 어떻게 우리가 유무념으로 처리를 할까 보면, 오늘 계획해서 해야 되는 일들도 있고, 일주일 단위로 계획을 해서 해야 되는 일도 있고, 한 달 단위로 계획을 해서 해야 되는 일도 있고, 우리가 때로는 1년, 평생, 영생을 두고 저희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번 생에는 저희들이 원불교를 만나서 좌선이라는 것을 통해 갖고 마음을 챙기는 것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매일 했냐, 그것을 위해서, 그것이 영생을 위한 준비가 되었냐 안 되었냐, 그것은 미리 준비하는 좌선을 했냐 안 했냐, 그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내가 양치질을 했냐 안 했냐, 그것은 오늘 하루 해야 될 일이죠. 그리고 일주일을 준비하는데 오늘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했냐 안 했냐,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영생을 살아갈 준비를 했는지 안 했는지, 평생을 살아갈 준비를 했는지 안 했는지, 1년을 살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준비하는 것을 점검하는 것, 그것을 유무념 삼아 점검하는 것이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경전법규연수,
연습, 하루 중 한 30분 정도. 근데 제가 경전을 설명드릴 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원불교 경전을 보지만 이것에 매일 것은 아니다. 그리고 경전을 설명드릴 때 대종사님께서는 당신의 이 경전만을 경전이라고 얘기를 안 하셨어요. 세상을 바라다보는 경전을 산경전을 봐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대일교가 음악을 공부를 하고 있지만 그 음악에 대해서 내가 정말 하루 중 집중적으로 팔 수 있는 시간들이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나머지 시간들은 그것을 잘 활용하는 시간으로 내가 이용하고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깊이 연마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냐. 그것을 30분 이상씩을 잡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근본되는 경전이 원불교 경전이기 때문에 이 경전을 원불교에서는 자꾸 보라고 말씀을 드리죠. 가능하면 더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 너무 바쁘면 내가 살아가는 그 경전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경전을 받느냐 안 받느냐. 다음은 의두 공부입니다. 아침 좌선과 저녁 연불 후 5분에서 10분 의두 연마를 실행하는 공부입니다. 의두가 안 잡힐 수도 있어요. 의두가 때로는 안 잡히기도 하고 때로는 삶이 좀 이렇게 공허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허해지는 그 순간을 알아차리고 그 공허해지는 이유가 뭘까를 내가 챙겨보는 것도 의두입니다. 저희들이 별다른 것을 이렇게 궁금해가지고 그것을 꼭 알아내고자 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 삶이 아무 생각이 나지 않을 때 난 왜 아무 생각이 안 날까? 라고 궁금증을 걸어버리는 것이 의두 공부예요. 그것마저도 안 걸린다. 그건 좀 심각합니다.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까닭을 자꾸 잡는 순간, 그렇게 해서 다시 또 의두를 잡아오는 거예요. 아,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이거지. 그러면 내가 궁금한 것은 또 뭘까? 자꾸 내 삶에 대해서 이것은 그럼 내가 어떻게 해결을 하지? 이게 자꾸 잡아 들어오는 그 첫 단추가 내가 왜 이렇게 멍하지? 그 순간을 알아차리는 순간이 의두 공부를 시작하는 그 순간이죠. 연불 좌선 공부입니다. 아침 좌선 저녁 연불을 하고 안하고로 표준을 잡으시면 됩니다. 일심의 정도를 판단하여 표준을 잡으시면 됩니다. 좌선을 할 때 내가 얼마나 일심이 되고 있는지, 연불을 할 때 내가 얼마나 일심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표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어느 정도를 실행을 했는지 시간을 기재를 합니다. 반성 대조하는 공부입니다. 하루 일과 중 진리와 법과 공의에 맞게 되었으면 유념,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하루를 한 건으로 두고 반성 대조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온전한 생각으로 이렇게 취사가 될 때, 특별한 일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특별한 일이 없이 그냥 하루를 이렇게 나는 늘상 지내는 일과에서 그냥 지내. 우리 오늘 해지교도 필라테스를 갔다 왔지만 그것은 나의 늘 일상이야. 그것이 일상이 되었을 때, 그것이 온전하게 그러면 그 회원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었을 때, 그때는 반성하고 대조하는 공부에 나는 온전한 마음으로 했다. 하루를 살아가는데 온전했다.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예요.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 교우님들이 쓰는 이 상실기에 보면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도 잡혀 있어요. 문답하는 공부. 문답하기를 주의하라고 그랬죠? 교당에 보시면. 상시응용 주의사항에 대하여 스승 또는 동지 간에 문답하는 공부입니다. 그러면 상시응용 주의사항이라는 것은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하고 미리 준비를 할 것이고 경전 법규 연습할, 이것을 교당만 와서 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 교당이라는 공간은 항상 오고 가야 되는, 이 매일 동그라미를 치려면 매일 오고 가야 되는 그런 일들인데 그래야 되느냐? 그래야 될까요? 그럼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매이게 되잖아요.
교당이라는 공간을, 물론 여러분들이 일주일간 살아가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심신작용도 일어나고 감각감상도 일어나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또 종합적으로 정리를 할 때는 교당에 오셔서 하면 돼요. 그렇지만 매일 출근하는 직장이 있고 매일 살아가야 되는 가정이 있고 매일 함께 해야 되는 친구들이 있는 그 공간에서는 그 영역에서의 어떤 우리가 함께 해나가야 되는 삶의 공부에 대해서는 그렇게 문학감정을 하시는 얘기예요. 그럼 거기서 살아가는 것이 법과 진리와 스승에 맞는 부분이다 라고 판단이 되면 동그라미가 되는 거죠. 지도인의 감정을 받는 공부입니다. 일과 이치간에 자기 의견이 생기면 감정을 받거나 승인을 받아 처리를 한다. 지도인이 교무님만이라면 지도할 사람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지도인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영역에서 나를 지도해 줄 수 있는 분. 여러분들이 대학교를 지금 다니고 계시지만 그 대학에서 교수님께 궁금한 거 있습니다. 전 이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제 의도는 이거였는데 그 공부를 하는 데 과정에서 제가 궁금했던 것은 이거였는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답을 하시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스승님을 바짝 쫓아갈 수 있는 그런 공부들을 해나가려는 거예요. 지도인의 해오를 얻는 공부. 일과 이치 간에 의심이 생기면 지도인에게 의심을 물어서 해결을 하려는 그 말씀입니다. 각종 법회에 참석하는 공부, 법요 행사에 참석 여부. 여러분들은 아침 좌선과 저녁 연부를 통해서 참여하신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죠. 그리고 법회로 오시면 법회 때도 참석을 하시는 것도 지내는 것이고. 소득 실행 공부, 1, 2, 3, 4조 실행에 따른 공부와 생활에 보감을 삼고 까닭 있는 결과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상시 1장에 보면 심고의 내용도 들어갑니다. 심고의 내용은 조석 심고를 했는지, 조석 심고를 할 때 여러분들 왜 앞에는 한 번만 하고 뒤에는 두 번을 하죠? 그걸 아세요? 어디서 들어는 본 것 같은데 기억은 안 나요? 앞에는 목탁을 3번을 치는데 그 중에 한 번을 인사를 드리죠. 제가 법신불전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하루를 잘 시작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앞에 나왔습니다라고 제가 왔음을 알리는 거예요. 그럼 뒤에 2번은 뭔가? 뒤에는 목탁 2번을 칠 때 2번을 다 인사를 하죠. 그거는 왜 할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한 3세의 모든 부처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할 3세의 모든 부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 몸을 낳아서 길러주시고 양육해 주신 3세의 부모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것이 2번의 인사를 드리는 겁니다. 예전에 이건 육아의 전통에 따라서 아침 저녁으로 문안 인사를 드렸죠. 그런 전통들이 이 조석신고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석신고에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석신고에 저희들이 올리는 이 기도는 이루에 다른 생각이 없었어야 돼요. 그냥 오늘 하루를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이렇게 살았습니다. 때로는 잘못 살았지만 더 앞으로는 잘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루에 지냈던 일들을 그대로 진리 전에 고하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것을 그대로 진리 전에 고하고 그대로 살아갈 때 이 기도의 위력이 있어요. 그래서 신고는 그렇게 아침과 저녁으로 올리는 것을 기준하되, 때로는 여러분들이 이 신고를 조석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식사 때도 하시고, 그리고 친구를 위해서도 하시고, 세상을 위해서도 하시고, 이웃을 위해서도 하시고, 신고를 올리잖아요. 그 올리는 번수를 이렇게 기재를 하는 겁니다. 교무님도 여기 보면은 지금 해시가 참 안 되는데 참 체크하기가 어려워요. 남한테 받은 거, 안 받은 거. 근데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있어요. 이 해수에 대해서. 돈을 받았던, 그러니까 물질을 뭔가를 받은 것은 여기다 그래도 좀 적을 수가 있는데, 이 몸과 마음으로 한 해시의 수를 어떻게 적어야 될까? 이게 고민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전산종 법사님께
대종사님이 8시간은 그래도 좀 쉬실 시간을 주셨으니까 16시간을 기준으로 우리가 법과 진리와 스승과 법과 회상의 어떤 맞는 것이라 그러면 그 시간은 우리가 해시를 한 거고, 그 시간에 맞지 않게 우리가 뭔가 작업을 했다라 그러면, 이렇게 몸과 입과 막 그 육군을 이렇게 활용한 거라면 그것은 해수다라고 이렇게 제가 그 연마한 것을 보고를 드렸더니, 그렇게 답답하게 공부해서는 안 된다. 대체적으로 네가 이 법에 맞게끔, 그리고 대종사님께서는 이 작업을 한 것은 육군을 통해서 은혜가 나타진 그 시간이면 그 시간 정도를 적는 것이 맞다. 16시간으로 맞춰서 적는 것은 안 맞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 따라서 이제 앞으로 한번 다시 부모님도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몸과 마음으로 짓는 이 해시해수를 어떤 기준에서 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더 연마를 해보고 여러분들께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문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기 때문에 그건 넘어가도록 하고, 질문을 이렇게 올려놨어요. 상실기는 취사 과목에 해당하는데 학습 상황을 더 조사 기재하는 이유가 뭘까? 수양과 연구에 학습 상황을 넣어서 기재하는 이유가 뭘까? 이제 수행품 2장을 보면 동과정 두 때의 수양력 없는 방법, 연구력 없는 방법, 취사력 없는 빠른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쭉 정리를 해놓으셨어요. 그것은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수행품 2장을 한번 보시고, 수양과 연구도 실천을 해야 되는 것이다. 고로 취사 과목에 넣어서 수양 연구의 실천도 점검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수양 연구도 저희들이 한다고는 하지만 그냥 마음으로 그냥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이렇게 몸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중요해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이 상실기에 이것을 상실기는 취사 과목이 있지만 그 수양과 연구 과목도 너희들이 점검을 해라. 그래야지 이 종합적인 수양, 연구, 취사를 종합하는 상실일기가 된다. 그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은 드렸으니까 빼놓고 이제 질문사항으로 좀 넘어갈게요. 그 유념의 표준을 보면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여기에서 나오는 주의하고 정기훈련법의 한 종목으로서, 11과목의 한 훈련 과목으로서 주의를 말씀하시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하는 것은 경계를 당했을 때의 주의심입니다. 경계를 당했을 때. 그 경계마다의 주의심입니다. 그런데 훈련 과목으로서의 주의는 내가 꼭 챙겨서 해야 될 일, 특별히 하기로 한 일, 안 하기로 한 일, 그것은 어떤 경계를 당해서 일어나는 마음이 아니라 해야 되는 것, 안 하기로 한 것, 내가 스마트폰을 하루에 3시간씩 보던 것을 1시간으로 줄이겠노라 마음 먹었으면 1시간으로 줄이는 것, 그것이 주의래요. 그것을 내가 실천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내 친구를 바라볼 때 항상 은혜로운 모습을 바라볼 것, 그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 유념에서는 언제 무슨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 일에 경계가 당했을 때 그 마음을 툭 챙기는 것이 주의심이라면, 내가 해야 될 것, 이렇게 정해놓은 것에 대해서 그것을 챙기는 것이 주의라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조행은 사람으로서 사람다운 행실 가짐을 이름이니 이는 다 공부인으로 하여금 공부를 무시로 대조하여 실행에 옮김으로써 공부의 실효과를 얻게 하는 방법이다. 질문을 드리면 조행을 잘하는 방법은 몸과 마음을 법에 대조하여 실행을 하는 방법이고, 성현과 스승님의 언행을 본받아서 실행을 하는 방법이고, 아까 이제 해지교도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교서 예전의 표준에서 심신을 작용하는 것이다. 그러면 주의하고 조행은 어떠한 관계일까? 주의는 특별한 조항에 대하여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약속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약속을 하기로 한 것, 하지 않기로 한 것. 이런 마음가짐이라고 그러면 조행이라는 것은 그것을 실천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겸해져야 돼요. 훈련을 하는데. 마음만 먹어서도 안 되고 실천만 돼서도 안 돼요. 실천만 돼서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아, 이것은 그냥 좋은 일이야 라고 근데 남하고 이렇게 어떤 배려심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것이 조행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시일기와 주의조행의 관계는 어떤가? 상시일기는 취사를 점검하는 형식입니다. 주의조행은 취사의 결과이나 점검 방법이 없으면 하나의 형식에 불과합니다. 저희들이 주의를 한다라 그러지만 내 스스로 하루를 지나서 친구를 좋은 낯빛으로 이렇게 보기로 했어. 근데 그것을 정말 마음으로 챙기고 정말 행했느냐? 그것을 결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안 했네? 분념 처리를 하는 거죠.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대종사님은 그것까지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를 상시일기로 점검을 해서 그것을 정말 여러분들이 불보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점검하고 훈련해라. 그렇게까지 대종사님께서는 훈련을 지도를 하셨습니다. 오늘은 정기훈련법의 마지막 날이라 전반적인 것들 좀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훈련 11과목의 성격은 원불교의 사막을 구체적으로 훈련시키기 위한 과목입니다. 원불교 훈련 과목의 원형은 어디까지나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의 사막이며 이 사막을 정해진 기간에 훈련하는 방법이 정기훈련법 11과목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 진행될 일상에서 진행되는 상시훈련법은 상시응용 주의사항 6조와 교당내왕시 주의사항 6조입니다. 상시훈련법은 다음 주부터 다시 애들 공부하는 것을 하고요. 11과목의 이러한 성격은 훈련의 현장에서 과정을 구성하는데 이제 적절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1과목이 저희들이 이제 어떤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면밀히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은 이제 훈련에서 안암교당의 훈련의 특징은 강연에 있지만 이 훈련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구성 요소들이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그 훈련을 임할 때 저희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나의 어떤 득이 있겠는지를 참고해 보자라는 거죠. 수양과의 구조는 연불과 좌선의 상호 보완적 양면성으로 구성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정신수양 공부를 함에 있어서 연불은 외경을 대치하는 훈련법이며 천년만념을 일념으로 만드는 것이라면 좌선은 내적인 깊은 수양을 요구함으로써 그 일념의 주착도 없는 원정무별의 경지를 훈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불은 외경, 바깥이 요란할 때 그것을 내가 일심을 모으는 것. 근데 그 일심을 모은 그 마음도 다 놓아버리는 그 원정무별한 그 상태로 돌리는 것이 좌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좌선도 필요하고 연불도 필요한 거죠. 좌선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외경이 심하면 그것을 대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조용히 가만히 앉아, 나만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될 것이 아니라 무언가 나도 내 소리에 이렇게 귀 기울여서 한 일심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그것을 하는 것이 연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불과 좌선은 그래서 함께 서로 조금 다른 것 같지만 함께 해야 되는 공부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구과의 구조는 다양합니다. 먼저 강연과 회화의 구조는 강연의 분석에서 오는 소소하고 치밀한 부분과 회화의 대체적인 감상으로 풀어가는 풍성하고 여유로운 지혜를 밝히는 방법으로 해두를 밝히는 양면이 있습니다. 강연을 하실 때는 분석을 하시죠. 회화를 하실 때는
감상을 이렇게 주로 나누시죠. 그러니까 감상과 우리가 분석을 통해서 다양한 지혜거리를 얻어가는 것이 의도와 강연과 회화입니다. 의도와 성리는 현실과 근원의 측면에서 함께 해도를 단련해서 일상적인 아르마리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렇다고 너무 근원적인 지혜에 떨어지는 현상을 극복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는 일상적인 삶에서 이제 벌어진 일들에 대한 알물 얻어가는 것이고, 그럼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근본적인 그 알은 무엇인가? 근본적인 우리의 삶은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가는 것은 성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와 성리도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그런 면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전, 의도, 성리는 생각과 궁구를 통해서 지혜를 단련하고, 강연과 회화는 지혜를 말과 문장으로 정리하는 지혜를 단련하는 훈련입니다. 사리연구의 궁극적 목표인 지혜 단련을 생각으로 닦는 지혜, 말로 표현하는 지혜, 글로 나타낼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공부한 취사과의 구조는 상호 보완적으로 원만성을 추구합니다. 주의를 통한 하기로 한 일에 대한 마음 챙김으로 실행을 위한 다짐, 준비의 과정과 조행을 통한 현실 속에서의 모습을 통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지켜가는 실행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저희들 상시일기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정기일기와 상시일기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을까? 정기일기는 평가를 하는 것은 특수한 사례를 중심으로 합니다. 어떠한 한 경계, 한 감상,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합니다. 근데 상시일기는 통계에 따른 보편성을 추구하는 평가로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방법을 성의를 참조하는 평가의 방법으로 진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자기점검과 실행방안, 더욱이 평가방법 점검을 통해 물샐 틈 없이 저희들을 부처의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도학과 과학을 병용하는 훈련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스스로 공부도 하게 하셨지만 그것을 기록하게 하셔서 부처의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저희들 역시 부처의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더욱 정성을 다해서 공부를 해나가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정기훈련법 11과목에 대해서 마무리합니다. 이상입니다.